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명을 이어줄 수 있는 황반 변성에 대해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안과 송지훈입니다. 안과 중에서도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조직인 망막, 포도막, 유리체 관련 질환들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 콘텐츠를 진행할 건데 이 황반 변성에 대해서 물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황반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죠. 네네. 이 황반 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눈의 구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를 통해서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면 안구의 제일 뒤쪽에 있는 구조인 망막에 상에 맺히는데 이 망막 중에서도 한가운데 굉장히 좁은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 황반 부위에는 시각세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위고 중심 시력을 형성하고 색을 구별하고 하는 시력의 한 90% 정도를 담당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황반 변성이라고 많이 불려지는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은 주로 50세 이상 환자들한테 발생하는 황반의 퇴행성 질환인데 크게는 두 종류, 건성, 습성으로 나누거든요. 건성 황반 변성은 망막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신경 조직 자체가 좀 약해지면서 위축되는 형태로 나타나서 시력 저하가 그렇게 빠르고 심하지는 않은데 습성 황반 변성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기 때문에 망막이 붓고 출혈이 생겨서 아주 심각한 시력 저하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황반 변성은 처음엔 초기 나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서 뭐 노안으로 오해하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생기고요. 증상이 있으면 사물이 조금 구불거려 보이는 변형시나 아니면 시야의 중앙이 좀 흐리게 보이는 중심 암점 같은 게 제일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은 결국엔 시력 저하가 진행돼서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소과된 국가들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환자들의 실명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 황반 변성입니다. 또 황반 변성 전체에서는 10에서 1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습성 황반 변성이 이런 시력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건성과 습성 모두 황반 변성으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갑자기 시력 저하를 느끼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분들은 대부분 습성 황반 변성이고요. 이 습성 황반 변성에서는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면서 출혈과 부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심각한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90% 정도가 습성 황반 변성 때문이고 따라서 이런 습성 황반 변성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렇게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이 황반 변성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최근에 국내에서 황반 변성 환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료로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황반 변성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2014년도에는 한 10만 명 정도 됐었는데 2018년도 4년 뒤에는 한 17만여 명으로 70% 이상 증가했었고 또 3년 정도 지나서 2021년도에는 38만 명 이상으로 다시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굉장히 빠른 환자 수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직은 60세 이상,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연령이 60세 이상이지만 최근에는 훨씬 더 나이가 어린 환자분들도 황반 변성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더 이상 노인들 질환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황반 변성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 고열량의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고 식생활,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증가되니까 인구의 고령화가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고 또 오늘 말씀 나누게 될 황반 변성의 치료법이 굉장히 발전해서 치료 성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황반 변성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만큼 황반 변성에 대한 홍보나 조기 진단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서 황반 변성의 그 치료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치료를 할 수 있고 황반 변성에 대해서 또 완치라는 개념을 좀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황반변성의 치료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습성 황반변성이 한 번 발생하면 실명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아주 안 좋은 질환이었는데요. 이후에 광역학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실명을 피할 수 있게 됐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항혈관내피 성장인자 주의법이라는 치료 방법이 도입되면서 치료 성적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이 습성 황반변성은 신생혈관이 동반되는 질환이고 이 신생혈관의 발생, 질환의 진행에 혈관내피 성장인자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표준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혈관내피 성장인자 치료법은 이 혈관내피 성장인자에 대한 억제제를 눈 속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시력 보존하고 더불어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기존의 치료법으로 사용되던 레이저 강원골술이나 광역학 치료법보다 항혈관내피 성장인자 주입술이 맥락막 신생혈관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시력을 보존하고 심지어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주치료법이고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라는 약물에 더해서 최근에는 비오뷰를 포함해서 많이 새로운 약물들도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약물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좀 치료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 황반변성의 형태나 뭐 초기 시력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랄까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이런 항혈관내피 성장인자 주입술은 한 번 주사 치료하고 치료가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사 치료를 반복하면서 치료와 관찰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치료하고 경과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 자체가 비용뿐만 아니라 이 시술 자체도 환자와 의료진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제의 특성상 투여 주기를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치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지금 앞서 투여 주기의 유연성을 좀 갖고 가야 된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왜 중요한 걸까요? 전에는 네. 이런 항혈관내피 성장인자 치료제들이 우리나라 보험급여 규정상 네. 한 달에 3번 주사하고 그 다음에는 질병의 활성에 따라서 4주 또는 8주 간격으로 주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는 호전을 보였던 환자들도 결국은 재발을 겪어야 재치료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재치료에서 또 좋아진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재발을 겪게 되면 아무래도 망막은 신경조직이니까 손상이 누적되고 결국 장기간 치료를 거치게 되면 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재발에 의한 시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과거에는 한 달이나 2달마다 일정한 주기로 주사 투약을 하는 고정주기요법이나 아니면 거의 매달 환자의 재발을 모니터링하면서 질병의 악화를 보일 때마다 투약을 하는 PRN, 소위 필요시 투약요법을 사용했었는데요. 하지만 고정주기요법은 환자가 모니터링하고 주사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너무 자주 방문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투약 주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맞춤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에서는 경과가 아주 안정적이어서 굳이 주사 투약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고정주기요법을 사용하면 약제가 투약되어야 되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또 PRN요법은 주사 치료 횟수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차피 환자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매달 병원을 방문해야 되니까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렇죠. 네. 매달 병원에 오시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모니터링이 조금 느슨해지다 보면 불충분한 치료가 돼서 경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매달 자주 모니터링을 하고 나빠지는 것을 잘 발견해서 빨리빨리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을 겪을 때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장기간 경과 관찰 중에는 결국 재발에 한 손상이 누적돼서 시력 예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료 및 연장요법이라고 트리트 앤 익스텐드, 즉 T&E 요법이라는 게 고안이 네네네. 됐는데요. 이
TN요법은 앞에 두 치료 방법들하고는 다르게 환자가 매번 병문을 방문할 때마다 주사와 모니터링을 동시에 하되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면 치료 간격을 2주 또는 4주 간격으로 조금씩 넓혀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제 문득 궁금한 게 네. 그럼 주治선생님들이 치료 경과를 보면서 네. 이제 투여를 할지 안 할지는 뭐 경과를 볼지 그걸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PRM 방법에서는 그날 상황에 따라서 주사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TNE 방법에서는 네네. 환자가 안정적이더라도 환자의 질병 활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악화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사 투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프로액티브한 치료 방법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악화가 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약을 하는 거죠. 네. 현재 치료요법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TN요법은 기존의 고정주기요법의 치료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한 투약주기 조정을 통해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모두 줄여줌으로써 굉장히 유용하고 효율적인 치료 전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치료제도 중에서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보험급여 기준 내에서 TN요법을 적용해서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중에 아일리아는 지난해 1월에 최소 4주 간격까지 치료 간격을 좁혀서 투약할 수 있는 단축 치료도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다양한 약제와 요법들을 사용해서 약제의 임상적 효과와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문득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TNE 요법이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TN요법 관련해서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치료제들이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제인 아일리아라는 약제 예를 들어보면 연령 관련 황반변성, 습성 황반변성 환자 한 247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네. 아일테어라는 연구가 있는데 알테오. 네네. 이런 아일리아의 치료 투약 주기를 최장 16주까지 16주. 연장해서 투약하였을 때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소위 이전에 표준치료법으로 생각되었던 고정주기요법 네. 8주 간격 투약한 환자분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연구고요. 2년 정도 경과 관찰 결과 16주까지 치료 기간을 연장한 TN요법과 이전의 고정주기요법 사이에 시력 개선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구는 한 달 간격으로 3번 주사 치료를 한 표준 치료 후에 네. 일부 환자들은 2주 간격으로 주사 치료 간격을 천천히 16주까지 늘려갔고 다른 환자분들은 4주 치료 간격으로 16주까지 치료 간격을 늘렸는데 결국 2주 간격으로 조금 더 많이 주사 치료를 한 환자들도 평균 최대 교정 시력이 한 9글자 정도 좋아졌고 4주 간격으로 치료 간격을 늘린 환자들도 8.4글자 정도 시력 호전을 보여서 이전에 아일리아를 이용한 허가 임상 시험인 8주 간격 주사 치료와 시력 개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거죠. 대신 치료 횟수는 훨씬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알테오 연구에서 전체 환자의 60%가 12주 이상, 또 40% 이상의 환자들이 16주의 투약 간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고정 주기요법 대비 주사 치료 횟수는 줄이면서도 동일한 시력 호전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또 주사 투여 간격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환자에게 맞는 개별 투여 기간, 간격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일리아를 이용한 또 다른 TNE 임상 연구인 에리즈 연구를 보면 2년의 투여 기간 중 마지막 투여 시기에 8주 미만의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이 6에서 8% 정도 있었고요. 또 2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8주 미만의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도 약 23% 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서 전체 황반변성 환자 중에는 분명히 8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환자의 부담이 어쨌든 많이 덜겠네요. 네, 환자들이 비용적인 부담도 많이 덜고요. 네. 병원에 한 번 나와서 주사 맞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게 무섭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의사들도 의사 황반변성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주사하는 부담이 많이 크거든요. 이거는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받는 사람도 네. 네, 부담이. 전에 고정주기요법과 PRN요법 사이에서 여러 고민과 토론들이 있다가 TN요법이 지금 임상에 도입된 후에는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표준요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가외 질문인데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 환자분들 이게 아픈가요? 이게 좀 안구에 주사 맞는다고 하면은 좀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증은 없나요? 이게? 그 통증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요. 네. 이게 눈에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죠. 막 네. 돌 들어온 것처럼 네, 불편하고. 네. 이게 눈이 워낙 민감한 부위라서 반대로 마취도 잘 됩니다. 아. 그래서 안약만으로 마취를 해도 통증은 조절이 되고요. 주사를 어떻게 좀 세심하게 조심해서 잘 놓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통증이 심하진 대부분 아니세요. 결론은 주사를 잘 놓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된다. 대부분 잘 놓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황반변성을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한테 처음 진료보신 환자분들도 그렇고 황반변성이 생겼다고 하면 걱정이 굉장히 크시죠. 뭐 황반변성이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요. 질환이라고 하니까 네. 염려도 크실 거고요. 근데 지금은 황반변성이 아주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 가지시고 또 무엇보다 뭐 안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눈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최소 한 번은 안과를 방문하셔서 동공을 통해서 눈 안쪽을 들여다보는 안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가 기본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거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뭐 포함되어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일반 사진을 거기에서 실제로 황반변성이 의정으로 진단돼서 의뢰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렇군요. 건강검진에 포함된 것 외에도 본인이 언제든지 지금 설명드린 황반변성의 증상이나 아니면 본인이 시력저하를 느낀다고 하면 병원을 가까이에서 안과에 방문하셔서 그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아주 초기에 황반변성을 진단해서 치료 경과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이 진단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말 좋은 치료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시력을 잘 보존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로 뭐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끝인사를 할 건데 혹시 저희 끝인사 알고 계신가요? 다들 모르고 오십니다. 저희 끝인사가 건강하세요 이거거든요. 네. 한번 건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